일찍 온 친구들도 많네요. 지연이 친구, 대시 소영이 친구, 안승호 친구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수업은 7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좀 편안하게 있다가 7시부터 저녁과 함께 하는 게 됐습니다. 덕천초 박미애 학생도 반갑습니다. 7시부터 수업 시작할 거예요. 영천 동부초등학교 5학년 1반 김지현 학생, 구지성 학생, 외관쪽 구지성 학생도 반갑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작하면 다 읽어줄 수는 없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인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북초 정수민 학생, 구지성 학생 다 반갑습니다. 오늘 과학 수업인데 렉 잘 걸려요. 지금 우리 JHTV 친구 아까 이 학습도 숙제한다고 하던데 이 학습도 숙제를 끄면 렉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모함초 김경섭 학생도 반가워요. 오, 그렇군요. 역시 훌륭한 친구군요. 네, 키지 말고 퀴즈 하나 내도 됩니다. 의성 남부초 최하진 학생도 안녕하세요. 네, 월, 화, 수, 목 수업은 하고 실시간 수업은 하고 금요일은 영어나 이런 콘텐츠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실시간 수업은 월, 화, 수, 목만 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죠. 과학, 제일 재밌는 과학. 남계초 김지원 학생 와 좋아요. 와 오늘 수업 주제가 왜거든. 왜 노래가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재원이. 교과서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네, 고마워요. 교과서 없어도 돼요. 좋습니다. 재원이 친구, 변인 통제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벌써 역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훌륭하네요.
지천초등학교 박규범 학생 안녕하세요. 과학이 싫어. 좋죠. 선생님도 과학이 싫을 때도 있었죠. 체육은 항상 좋죠. 맞습니다. 사인펜 색소 분리 그렇죠. 1단원에 이걸로 수업할 겁니다. 과학 2단원까지 벌써 했어요. 훌륭하네요. 선생님과 1단원, 2단원을 같이 할 건데요. 2단원에서 제일 재밌는 건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뭐야 삼겹살 굽는 불판 교과서에 나오죠, 그죠? 그거를 꼭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좋고 수업 시작하면 예의와 이걸 지켜서 재밌게 인사도 하고 재밌게 하면 좋겠습니다. 포켓몬 당연히 알죠. 피전 토르르르 아닌가? 피전이 지나면 피전 토르르르. 성정초등학교 장응서 학생도 안녕하세요. 네, 최단비 학생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업이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화면을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채널 안다고? 벌써? 대단한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전 재밌는 친구들 많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59분 24초. 자, 땡땡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마치면 한번 해볼게요. 네, 김가희 학생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지금 50초니까 오른쪽 위에 시계가 잘 보이죠? 네, 여러분 시계를 보고 25분 또 10분 쉬고 25분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살TV.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를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4월 동안 목요일마다 여러분과 과학 수업을 하게 된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선생님 이름은 임상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경주 과학발명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러분 담임생과 똑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도에도 안동에도 구미에도 어디에도 발명센터가 하나씩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과학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이나 재밌는 원리들을 가지고 좋은 친구들 만나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부를 때 임상현 선생님 안 해도 되고 목요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교과서 필요 없습니다. 자, 선생님 부를 때는 네오쌤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냥 니오쌤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영어 발음 따라 다 다른데 네오쌤하고 한글로 네오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우리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동초 이수민 학생, 김규현 학생도 안녕하세요. 카로 친구가 저번에 월요일날 아와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강민성 친구도 안녕하세요. 규빈이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구독하지? 온학교를 먼저 구독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 소개 계속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런 영상 본 적 있나요? 요거 본 적 있는 친구도 있죠? 요게 뭐냐면 선생님 발명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명을 평소에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도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봤어요. 못 본 친구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1단원 그리고 2단원까지 4월달에 재밌게 한번 수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 끝! 소개 끝!
자, 요거부터 시작하고 바로 할게요. 원격 수업 함께 지켜요. 여러분들 월화수목 김아 친구 안녕하세요. 네, 준효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월화수목 다 하고 있죠. 왜냐면 중요하니까요. 우리 무단 캡처나 촬영, 녹음, 녹화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이제 수업 자료도 배포나 공유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보기는 된다는 거. 진짜로 꼭 보고 싶다. 네, 다시 보기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악플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친구들끼리 도와가면서 너도 훌륭해, 나도 훌륭해, 너 나 좋은 친구 이런 느낌으로 악플 없이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조셉 친구도 안녕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대방 존중하는 거 당연하고 선생님도 여러분 존중하고 여러분도 선생님 존중하고 궁금한 것들을 언제든 질문하면 되고요. 혹시 선생님이 수업한다고 댓글을 잠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쭉 올려보면서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쪽지나 이런 것들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른 언어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름 바꾸는 게 최고 좋고요. 바꾸는 거 잘 모르는 친구는 나중에 다음번에 바꿔서 들어와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우수 학생들 뽑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훨씬 더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 더 판가름 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서 10쪽에서 11쪽에 있는 탐구 문제를 정해볼까요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 위에 여기에 오늘 깨달을 내용이라고 적혀놨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내가 과학자라니. 뭐라고요? 내가 과학 이건 내가 과학자라니가 아니라 내가 과학자라니? 무슨 소리고? 오늘 깨달을 내용을 적었습니다. 학습 목표도 아니고 오늘 배워야 될 내용도 아니고 깨달을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미 탐구 문제를 정하고 문제인식하고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역량을 다 갖추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분들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를 뿐이지. 그래서 오늘 과학 책 중에 5학년 과학 전체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고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시간 25분 탐구 문제를 정해볼까요? 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끝나면 여러분 내가 선생님 저 과학자예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여러분 이거 다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볼까요? 혼자 속으로 읽어도 됩니다. 문제인식,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5가지 단계로 과학자들이 탐구를 합니다. 여러분도 제일 마찬가지고 오늘은 1교시에는 그렇죠. 문제인식을 배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문제인식이란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명확하게 나타낸 것을 문제인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중요한 말은 뭐가 잘못됐어, 아니면 뭐가 좋아, 뭔가 신기해, 뭐 이상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왜? 뭐지? 왜?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채팅창에 왜 적읍시다. 시작! 왜? 다시 시작! 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번 단에 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왜? 저 왜 혼나요? 저 왜 칭찬받아요? 뭘 잘했죠? 무슨 일이죠? 네. 다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문제인식에 대해서 가장 사례를 많이 드는 게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누군지 혹시 알아요? 이분은 사과나무입니다. 요분은 사과나무고 저분은 그렇죠. 뉴턴. 아, 정답. 박구일방생 뉴턴.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라고 하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현상에 아주 몇천 년 동안 사람들 사과 떨어지는 거 다 봤을 텐데 뉴턴은 거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과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 과학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근데 이 사례가 사실 진실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례가 좋기 때문에 뉴턴이 실제 죽기 전에 자기 자서전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또는 역사가들이 공부해 봤을 때는 뉴턴이 실제로 사과나무를 보고는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례가 적절하다는 거지. 자, 그 얘기는 좀 더 하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왜? 해봅시다. 자, 여기 뭡니까, 여기? 음식은 왜 썩지?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 뭐예요? 신발장이에요. 그죠? 어딘지 모르겠어요. 신발장에 신발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신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선생님이 현상을 하나 주겠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냄새고? 무슨 냄새지?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 그냥 왜 발냄새가 날까? 좋습니다. 아, 좋은 탐구였어요. 발냄새가 왜 날까? 왜? 또 왜 냄새가 날까? 또 왜 냄새가 나지? 뉴턴 학습, 그렇죠. 이제 넘어가 봅시다. 계속 요거 지금 왜 냄새가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해 봅시다. 누구 발에서 냄새가 날까? 신발이 많아서 냄새가 난다. 신발에 어제 비가 왔나? 고기 냄새가 배었나? 그렇죠. 여러분들, 신발 발냄새인가? 신발 냄새인가? 발냄새인가? 안 씻었나? 안 씻은 사람이 많나?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무 그런 사회 현상을 보고 발에 땀이 나서, 그렇죠. 발에 땀이 나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과학자는 현상을 보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방금 선생님이 뭐라 했어? 우리는 이미 뭐라고 했어요? 과학자. 근데 이미 난 과학자인데 왜 우리 선생님은 나를 과학자로 부르지 않을까? 왜 사는 걸까? 철학자도 있네요. 네. 질문을 만드는 건 과학의 시작입니다. 문제인식의 시작이고요. 우리 시작이 반이니까 반은 과학자예요.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질문은 약간 다릅니다. 탐구 문제를 과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지금 요분도 유명한 분이죠. 저 위에 있는 분, 요분 누구예요? 네, 맞아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왜 좋습니다. 왜 외치면 좋습니다. 아인슈타인. 나도 과학자라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생각했던 문제를 가지고 탐구 문제를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설정하는,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공부해보는 그 탐구 문제를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을 관찰해서 궁금한 점을 떠올리고 탐구 문제를 찾을 수 있다가 바로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는 거죠. 오늘 1시간 다 끝나면 내가 과학자라니 를 알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볼까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교과서에 여러분들 이거 다 본 적 있죠, 그죠? 민서라는 친구가 수성 사인펜으로 쓴 탐구 일지에 물을 떨어뜨려서 정말 이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놓고 물 떨어져 가지고 망했다 이럴 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사인펜 잉크가 번지면서 교과서 없어도 됩니다. 이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났어요. 이 현상이야. 그냥 나 까만색 그렸는데 막 노란색도 나오고 분홍색도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친구는 이런 문제를 시작한 거예요. 신기했다, 이상하다, 어렵다, 좋다, 신기하다, 뭐 이런 것들에서 무슨 현상이죠? 잉크가 물에 번졌더니 다른 색깔이 나오더라. 신기하다. 그러면 나 이 현상을 한번 탐구해 봐야겠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을 찾아보는데, 자, 이거 해본 친구 많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요 스포이드로 물을 탁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 거름종이 놔두고 사인펜, 못 해본 친구 지금 해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 돼요. 자, 사인펜으로 민서가 있는 것처럼 여기다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냥 그려볼게요. 보라색도 끄고 파란색도 끄고 분홍색도 끄고, 잘 보이죠? 네. 까만색도 끄고 빨간색도 끄고 그림도 하나 그려볼게요. 아까 피존2 얘기한 친구 있어서 피존2 네. 꼬르르르. 네, 요렇게 아까 먼저 나온 친구 누가 피존2 얘기하더라고. 네. 요거 준비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물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스포이드로 물을 당겨서 네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오른쪽에 선생님 얼굴 보이죠? 팔 보이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뽑자. 물을 떨어져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제 내가 쓴 일기나 미술 작품이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하지만 과학 실험. 자, 요 현상이 합성이에요. 크로마키라는 과학 기술이죠. 요렇게 지금 보세요. 분명히 보라색인데 파란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인데 하늘색이 나오고, 그죠? 빨간색인데 분홍색이 나오고 있고, 보라색인데 신기한 색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물이 떨어진 위치부터 점점 번져나가면서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거야. 신기할 수 있지. 왜? 나는 분명히 검은색으로 그렸는데 빨간색이 나오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이런 현상에서 이 민서라는 친구는 문제인식을 느낀 거죠. 뭐지? 아까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 했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왜? 하면 된다고. 다 같이 해볼까요? 왜? 네. 아 잘하고 있네. 이제 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과학자니까. 우리 맨날 왜 하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이 미리 실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보면 더 많이 번져 있죠? 보면 여기 보면 색깔을 일부러 그려놨고 밑에 보면 빨간색인데 분홍색,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현상 실험을 봤으니까 요거는 실제 실험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탐구 과학자처럼 왜에서 끝나지 않고 왜 그럴까? 이것이 뭘까? 이건 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왜 그럴까? 라는 질문 형식으로, 그리고 진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탐구 문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좋았어요. 준유 학생 좋아요. 안강호 3대초 친구 안녕하세요. 탐구 문제를 설정할 때 근데 생각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검은색 사인펜은 어떨까? 라는 건 좋은 질문일 수도 있죠.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좋은 탐구 문제는 아쉽게 아닙니다. 왜? 검은색 사인펜이 어떨까? 길까? 짧을까? 검은색 사인펜은 비쌀까? 검은색 사인펜이 내 걸까? 너의 걸까? 주운 걸까? 알 수가 없잖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탐구 문제를 정할 때 두 번째, 탐구 범위가 아주 좁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할게요. 탐구 문제를 설정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진짜 반과학자에서 더 나아가려면 우리는 탐구 문제를 잘 설정해야 되고, 첫 번째,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검은색 사인펜 어떨까? 알 수가 없어요.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정확하게. 두 번째로, 탐구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부러 지금 말을 느리게 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모든 사인펜의 잉크는 어떻게 번질까? 방금 이 현상을 보고 좋은 생각인 거지. 번질까? 근데 범위가 어때요? 네네. 모든 사인펜, 과학자가 이렇게 만약에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탐구 문제를. 그러면 모든 사인펜 뭐예요? 우리 집에 있는 사인펜, 여러분 학교에 있는 사인펜, 선생님이 쓰는 사인펜, 옆에 떨어져 있는 사인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사인펜 다 모아서 실제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죠? 그러면 이 탐구를 모두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뭐 요 정도 가지고 있는 사인펜으로 하면 되겠죠. 네, 맞아요. 늙어주고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탐구 문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 스스로 탐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보다 탐구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사인펜의 잉크는 어떻게 만들까? 좋은 질문이다. 왜? 왜죠? 왜죠? 요거를 보고 잉크가 검은색 안에 노란색도 있다는 걸 보고 나서는 이거 어떻게 만들까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하지.
하지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왜? 왜? 사인펜 잉크는 검색을 해서 알아내면 쉽게 알 수가 있고,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탐구 문제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직접 진짜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범위에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왜 번질까? 좋은 질문이죠, 그죠? 네, 맞아요. 스스로 탐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 되는 거죠. 간단한 조사로도 요즘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험하는 건 다 검색을 하면 알 수는 있지만 스스로 탐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이런 것도 안타깝지만 탐구 문제는 아닙니다. 자, 사인펜으로 지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좋은 질문과 이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세상을 구하는 친구가 될 텐데, 그죠? 이 탐구 문제는 왜 안 될까요? 진짜 실험해서 결론 나오면 정말 인정해. 하지만 왜? 좋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지구를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인펜으로 지구를 어떻게 구할까? 아, 이게 플라스틱이네. 이 플라스틱이 지구를 아프게 한다던데, 이 플라스틱이 지구를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탐구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너무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것들은 탐구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분리수거 잘하는 거 좋은, 도덕의 문제인식으로 최고의 좋은, 사회 문제 문제인식으로 최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구체적이고 범위가 좁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좋은 탐구 문제를 문제인식하고 탐구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봤으니까 관찰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 요걸 보고 나서 궁금한 점 한번, 그냥 떠오르는 궁금한 점을 한번 채팅에 넣어 봅시다. 선생님 얼굴을 가리는 것 같네요. 되게 신기하네. 여러분 미스테리오 같다, 그죠? 미스테리오 알아요? 이름을 못 바꾸게 한 친구는 지금 꼭 빨리 안 바꿔도 됩니다.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바꿔도 됩니다. 그렇죠. 왜 색깔이 여러 가지일까? 좋습니다. 그죠? 그거를 제일 알고 싶은 거예요. 맞죠? 왜 이렇게 번질까? 맞아요. 사인펜 잉크는 어떤 법칙으로 번질까? 왜 얼마나 더 잘 번질까? 좋습니다. 물을 부으면 왜 색이 번질까? 빨간색 펜에는 몇 가지 색소가 들어있을까? 사인펜은 왜 번질까? 왜 그렇지? 왜 다른 색으로 변할까? 좋습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질문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선생님은 궁금한 점을 적어봤습니다. 자, 검정, 빨강, 파란.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한 3개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다 못하니까. 검정, 빨강, 파란색의 사인펜 잉크는 각각 어떤 색소로 이루어졌을까? 방금 아까 얘기한 사람 많죠. 빨간색, 주황색 사인펜 잉크는 비슷한 색으로, 우리 봐봐요. 빨간색, 주황색은 색깔이 비슷한데, 그럼 얘도 안에 색깔이 비슷하게 들어있을까? 똑같이 노란색이 들어있을까? 똑같이 까만색이 들어있을까? 어떤 색깔의 사인펜 잉크가 가장 다양할까? 라는 것들이 또 궁금해집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도 그렇죠. 노란 강아 친구, 노란색 사인펜은 어떻게 번질까? 노란색. 물 말고 다른 것도 될까? 좋습니다. 기름도 있고, 그죠? 우리 집에 식용유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콜라도 있고, 재밌겠네요. 그죠? 그런 실험을 다 탐구 문제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사인펜마다 색 번짐이 어떤 모양이 다를까? 학전초 김도영 학생도 아주 좋은. 사이다 스프라이트. 좋아요. 봐봐, 여러분 이미 과학자라니까. 잘하잖아요. 예, 한 가지 색이 아닌 여러 가지 색을 왜 섞었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배워서 안 배운 친구 더 좋은 거예요. 김가원 친구. 안 배우면 지금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관찰한 결과, 여러분 방금 봤죠? 사인펜 색깔 위에도 다른 색이 있다는 거 방금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이 떨어진 것부터 색이 변하면서 동그랗게 변해가요. 뭔 말이냐? 여기 보세요. 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번져가죠. 그죠? 물이 쭉 흡수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 똥 떨어뜨리면 우와 하고 이렇게 흡수되는 거지. 예쁘다? 이건
관찰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만약에 내 미술품이었다면 망했다. 내 일기였다면 막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과학적 관찰은 아니죠. 그냥 적어봤어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세 가지 탐구 문제 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탐구 문제를 정해봤습니다.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서 그 사인펜에 잉크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잉크가 들어있죠. 이거 딱 뽑아본 친구 있죠, 그죠? 이거 딱 뽑으면 여기 심이 들어있어요. 스펀지처럼 거기에 색소가 들어있죠. 잉크가 들어있고 잉크에 섞여있는 색소가 다를까? 같을까? 라는 걸 탐구 문제로 정해봤습니다. 다시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있는 색소가 같을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합니까? 네. 색깔에 따라서 빨간색에 따라서 뭐가 들어있는지, 까만색에 뭐가 들어있는지, 파란색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은 거죠. 분명합니다. 그죠? 범위가 좁습니까? 이거 선생님이 자꾸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미안해요. 범위가 좁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사인펜 앞에다 더 적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구체적이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습니까? 쉽죠. 지금 이것도 사실 탐구잖아. 망한 작품이지만 이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려서 물을 똑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물체를 가지고 실험해도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여기 제일 과학자가 어떻게 탐구할까요? 에서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바로 문제인식이고 한 글자로 줄이면 왜? 라고 했고 여러분들 이미 과학자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탐구 문제도 같이 설정을 했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간이 24분 21초입니다. 22초. 아 벌써 변인 통제 나오는 친구 있네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 자 이제부터 10분간 쉬고 지금 방금 만든 우리 탐구 문제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실험을 해볼 겁니다. 실험을 계획해보고 해볼 겁니다. 자 쉬는 시간 동안 왜 외쳐도 되고 내가 과학자라니 지금 집에 있는 어른 또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과학자래 선생님이 나 과학자래 얘기해도 됩니다. 변인통제 어려워요?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좀 이따 봐요.
자, 친구들 왜 좋은데 쉬는 시간에 왜는 그만해도 됩니다. 지금 들어온 친구 너무 놀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알지. 왜? 과학자는 좋은 질문, 좋은 문제인식을 하니까요. 네, 쉬는 시간에는 편하게 쉬어도 됩니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이제 조금씩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위에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제 2교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정보통신 윤리교육 할 때 뭐라고 했죠? 남을 존중하고 바른 언어 사용. 왜 하는 거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는 도배는 안 되죠. 정말로 왜라는 궁금증이 들었을 때 왜 해도 되고요.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한번 달려봅시다. 존중. 아, 좋아요. 역시 우리 친구들 훌륭해요. 자, 오늘 깨달을 내용이 뭐라고 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과학자라니. 선생님 내가 과학자래요. 이거 깨닫는다고 했죠. 자, 2교시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설정했는 그 탐구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계획하고 실제로 해보는 걸 해본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 빼고 요거부터 하죠. 자, 실험 계획 해보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과학 12쪽부터 15쪽에는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벌써 변인 통제에 나오는 친구들, 대학교 나온다고 과학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대학교 나와서 과학자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논문 내서 과학자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과학자는 여러분 이미 과학자입니다. 자, 먼저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요쪽에 뭐가 있죠? 네모 있죠? 온학교 누르세요. 구독하세요. 왜냐? 여러분 이거 구독하면 우리 1000명이 넘으면 경북 친구가 1000명 딱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도 할 수 있고 좀 더 좀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하시고. 자, 여기서 퀴즈. 자, 첫째 시간 하는 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보자.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탐구할 문제를 찾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좋아요. 구독한 친구들 고맙습니다. 답이 뭘까요? 그렇지. 문제인식. 좋아. 답을 말해버렸다. 그렇습니다. 미음, 지읒, 이응, 시읒. 구독한 친구도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사과가 떨어졌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래서 이럴 것이다. 왜 이렇게. 그게 바로 뭐라고? 문제인식. 여러분 이미 문제인식 하고 있다고 했죠? 네, 구독하세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선생님의 이름은 뉴턴. 선생님의 이름은 뉴턴. 잠깐만. 선생님 이름이 뉴턴이면 좋겠네요. 이름을 바꿀까요? 뉴턴 쌤으로. 문제인식 쌤 아니고요. 그렇죠. 네, 담비. 네오. 도영이 학생 네오. 니오. 대시 학생은 이미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맞아요. 네오, 니오 아무렇게 특히 상관없다고 했어요. 네오쌤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선생님 이름은 네오쌤입니다. 정확한 답은 지연이 학생이 말했네요. 네오쌤. 네니 아닙니다. 카로 학생, 아와 초등학교 카로 학생. 똑바로. 그렇지. 집중해서. 자, 그러면 우리 1교시에 우리가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에서 첫 번째 문제인식을 가지고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시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6시 55분부터 벌써 이 두 번째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하거든.
아마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 듣는 단어로 다가온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 영어 이름. 선생님 이름은 소개 제일 처음에 한번 나중에 다시 보기 하면 선생님 이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름은 임상현 선생님이고 영어 이름으로 네오쌤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변인 통제라고 계속 얘기했죠. 2교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뭐라고요? 자, 채팅창에 한번 치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1단에서 배워서 아마 여러분 학교에 있는 과학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변인 통제. 변인 통제란 다르게 해야 될 내용과 같게 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죠. 시험 치는데 똑같이 시험 쳐야지. 누구는 책 보고 치고 누구는 그냥 외워서 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다르게 해야 될 것도 있죠. 다르게 앉아야 되잖아. 같이 앉아가지고 시험 치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다르게 해야 되지만 같게 해야 될 조건은 나머지 시간, 문제, 환경, 조건 다 갖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1단원 안 했어요. 1단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번 경빈이 학생은 정말 잘 됐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 되겠죠. 오히려 더 잘 됐네요. 자, 변인 통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예는 다른데요. 과학의 예는 아니고 공정한 실험, 공정한 경기, 체육이랑 과학이랑 좀 비슷하게 엮으면 변인 통제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네오쌤이랑 길동이가 농구공 넣기 자유투 슉슉 경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네오쌤은 무거운 공으로 1m 거리 바로 앞에서 10개를 던져서 8개를 넣었어요. 선생님 농구 좋아해요. 슉슉슉슉슉 슉슉슉슉 8개 성공했습니다. 길동이는 가벼운 공으로 10m 거리, 좀 이상한데요. 10m 거리, 수학 아니요. 10m 거리에서 15개나 던졌어요. 그래서 10개나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누가 이겼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누가 답해볼까요? 길동이가 잘한 거 그렇죠? 길동이? 네오쌤? 비겼나? 길동이? 자, 선생님 네오쌤은 8개 넣고 길동이는 10개를 넣었기 때문에 길동이 승리. 또는 뭐 길동이가 멀리서 넣었으니까 길동이 승리. 네오쌤은 조금밖에 안 던졌는데 8개나 넣었으니까 네오쌤 승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더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죠. 왜? 길동이가 멀리서 던졌으니까 제가 더 잘할 것이야 라는 그런 사회적이고 체육적인 그런 판단은 할 수가 있으나, 예측은 할 수 있으나 누가 이겼냐라고 판정을 한다면 공정한 경기가 아닙니다. 네오쌤이 너무 앞에서 땡겼어요. 길동이 승리. 무승부. 심적으로는 길동이가 더 잘한 것 같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공정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공정하게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변인 통제가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공의 종류도 다 같아야 돼요. 누구는 야구공을 던지고 누구는 막 볼링공을 못 던지잖아요. 그죠? 던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던지는 거리는 어떻게 돼? 몇 시에 맞히냐면 50분에 맞춰요. 55분에. 슈팅하는 숫자도 선생님이 10개, 길동이 15개 하면 안 되고 똑같이 해야 돼. 그죠? 골대 종류도 높고 낮음 있잖아요. 응원은 이제 과학적인 건 아니고 공정 경기니까. 여기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뭔지 알겠나요? 6개의 조건 중에 다르게 해야 될 거. 던지는 거리를 다르게? 그렇죠. 도현이 학생 훌륭하네요. 골대 종류를 다르게 합니까? 응원은 이거는 이제 그냥 한 거예요. 네. 자, 던지는 사람이 달라요. 선생님이랑 길동이 다르죠. 다르게 던지고 나머지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던져야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난지를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응원은 선생님 일부러 적어놓은 거 체육이니까 막 길동이 잘해라. 지금 다 길동이 이겼다고. 길동이 잘해라. 네오쌤. 온라인이니까 비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오쌤도 잘하세요. 길동이 잘해라. 네오쌤 잘하세요. 이런 응원. 하지만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체육
경기에도 공정한 조건이 중요한 것처럼 변인 통제가 과학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게 해야 될 조건이 다 같이 하고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해서 그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이러니까 이랬구나. 우리가 아까 왜? 라고 외쳤는데 그 질문을 답을 하려면 변인 통제를 잘해서 조건을 같게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을 잘 판단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교과서를 볼까요? 자, 실험을 계획해 봅시다. 어떤 실험을 해야 되니까 민선의 모둠은 아까 우리가 했는 거죠. 여러 가지 색소가 나타낸 것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사인펜 색깔에 따라 잉크가 섞인 색소가 같을지, 그러니까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에 똑같이 노란색이 들어있는지 분홍색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탐구 문제를 정했죠. 고맙습니다. 카로 네오쌤 화이팅. 자, 이제 집중합시다.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잉크에 섞여있는 색소는 같을까라는 탐구 문제를 정했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계획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했는 말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거름종이 실험해 봤잖아요. 그 거름종이가 물을 싹 빨아들이죠. 그래서 그 거름종이에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다른 색깔을 점을 찍고 종이에다 물을 묻히는 거지. 그러면 쭉 빨려 들어가면서 색깔이 나오겠죠. 그럼 이 친구는 더 좋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중간에 떨어뜨리면 퍼져 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섞일 수도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스며들도록 막대 모양 거름 종이를 스탠드에 붙이자라고 했어요. 물이 번지면서 점에서부터 색소가 분리된 걸 관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 네 명의 친구가 토론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계획이 좀 된 거죠. 자, 이렇게 실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방금 위에 친구들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걸 했죠. 실험에서 같게 해야 될 조건과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을 찾아서 방법을 정해봅시다. 이게 뭐라고 했죠? 변인 통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봐야 될지 보고요. 실험을 순서대로 준비해 봅니다. 모든 구성에 할 역할은 요거는 정확하죠. 선생님은 실험하고 여러분은 응원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실험해야 될지 글이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우리 스탠드 얘기했죠? 스탠드에다가 큰 샬레를 넣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탠드를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로바를 쫙 하는 거죠. 우리 할 게 없겠냐? 지금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되죠.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해주고, 그럼 잘하고 있으면 맞다 얘기하면 되죠. 우리 드디어 100명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막대 모양의 거름종이를 3개를 이렇게 3개 정도 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계획할 때는 5개, 10개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험을 잘 보려면 3개 정도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여기다가 빨, 파, 검, 그리고 스포이드에 물을 담아서 여기에 물을 채우는 거죠. 그림 잘 그리시면 고맙습니다. 재료가 있으면, 재료 여러분들 집에 스케치북 있고 사인펜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좀 일단 마치고 해보세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서 다르게 해야 될 조건과 같게 해야 될 조건을 얘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다르게 해야 될 조건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그냥 비커에 담가 놓으면, 그냥 비커에 담가 놔도 되는데, 그린 종이 점이 비커에 들어가서 물에 젖어 버리면 잉크가 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색이 있는지 정확히 많이 볼 수는 없어요. 네, 색깔. 맞아요. 색깔. 사인펜의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탐구 문제에 잘 나와 있죠. 색깔에 따라서. 방법은 선생님은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파란색 정도를 해서 3개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인펜의 색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게 해야 돼요. 뭐가 있죠? 물의 양 좋습니다. 물의 양은 스포이드로 똑같이 적셔지도록 할 겁니다. 또
사인펜의 종류 맞아요. 사인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인데 선생님은 XX 그 회사의 수성 사인펜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밝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브랜드를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거름종이 맞아요. 훌륭하다. 거름종이의 종류와 종이의 종류와 크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거름종이를 할 거고 막대로 할 거니까 가로 2cm에 세로 한 20cm 되는 막대로 할 겁니다. 점의 크기 좋습니다. 맞아요. 점의 크기. 빨 아닌가요? 빨 적었는데. 네. 점의 크기도 선생님은 어떤 건 커다랗게 하면 색소가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아주 적게 하면 색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의 크기도 선생님은 1mm,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mm 정도. 선생님 사인펜이 좀 굵은 거니까 2mm 정도를 하겠습니다. 물에 담기는 정도 좋습니다. 지우천개 친구. 물에 담기는 정도도 똑같이 하도록 적실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의 높이. 그렇죠. 점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점이 물 안에 빠져버리면 점이 거름종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인 통제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건 뭐죠? 사인펜에서 펜으로 찍은 점에서 분리된 색소. 선생님 글씨를 빨리 써가지고 좀 1ml. 그래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는 1ml로 수업한 친구 많을 거예요. 선생님 사인펜이 좀 굵어서 2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 계획은 다 세워졌죠. 왜?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 그림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민선에도 우리랑 똑같이 했습니다. 사인펜의 색깔을 다르게 하고 나머지 점의 크기, 종이, 물의 양, 사인펜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다 같게 변인 통제.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중요하니까요. 해서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험을 이제 해볼 텐데 이런 순서대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친구 많죠. 직접 실험합니다. 네, 2cm 정도 띄워서, 왜냐하면 물에 적셔지면 안 되니까 2cm 정도 띄워서 점을 찍고요. 이런 거름종이에다 찍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까만색이 갑자기 하얀색이 될 수도 있잖아. 파란색이 갑자기 빨간색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무슨 색깔인지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를 세워서 물에 살랑살랑 적셔진 다음에 이제 물이 타고 이제 점이 올라가겠죠.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막 나오겠죠.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 자, 이 실험이 여기 보이죠? 15분 정도 걸려요. 왜냐? 거름종이가 물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어제도 실험했거든요. 오늘도 실험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뜬뜬뜬뜬. 자, 오래 걸리네. 이거 15분 안 걸려요. 왜냐면 선생님이 거름종이 올라가는 거는 2분으로 당겼어요. 10배속으로 했거든요. 자, 봅시다. 이렇게 점의 위치를 표시하죠. 똑같이 2cm를 띄워서 연필로 표시한 다음에 스타트.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을 가지고 오늘 했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옷 똑같죠, 그죠? 파란색, 까만색, 빨간색. 요거는 지금 1.5배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맞는지. 점의 크기가 2mm 했죠? 2mm를 재고 나서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변하고, 파란색 적어놓고 빨간색도 적고 파란색도 적을 겁니다. 이거 검은색이네요. 적고. 자, 다 됐죠? 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스탠드를 이제 가져와야겠죠? 요 위에가 지금 약간 휘어 보이는데 이거 광각이 카메라라서 좀 그렇게 보여요. 자, 검은색을 달고 셀로판 테이프로 거름종이를 살짝 붙입니다. 학교에서 한 친구들 기억나죠, 그죠? 자, 기억을 더듬으면서 해봅시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샬렛. 네, 직접입니다. 이거 선생님이에요. 샬렛. 자, 이제 물을 뿌린 거
넣을 겁니다. 물을 스포이드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배속을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자, 빠르게. 물을 넣어라. 자, 이제 물이 데우고 있죠. 그죠? 물이 지금 여기 데이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 10배속입니다. 10배속. 시작. 좀 잘 안 보이는 친구도 있죠. 더 크게 해줄게요. 자, 되고 있으면 보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빨간색인데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는 색깔 다 적어보세요. 그 대화방에. 분홍색 이거 무슨 색이에요? 맞아요. 보라색, 핑크색 같네요. 요거는 여기 약간 붉은색, 노란색, 분홍색도 있고요. 분명히 검은색으로 출발했는데 올라갑니다. 색깔을 적어주세요. 여러분 보이는 색깔. 보라색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인정? 여기 노란색도 보이네요. 빨간색, 회색도 보이는 거. 회색.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색깔 한번 적어. 이거 지금 선생님이 실험한 걸 10배속으로 돌린 겁니다. 자, 그럼 쭉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쭉. 자, 좋습니다. 여러분, 초록색도 본 친구 있어요. 아, 훌륭하네요. 자, 어때요? 실험을 엄청 빨리 끝냈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린 실험 결과를 적을 수가 있는데 실험 결과를 적어서 데이터화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건 다음 주에 우리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결과를 일단은 색칠로만 해놨는데 여러 가지 색깔들 있죠. 그렇죠. 지금 남계초등학교 김재원 친구 파, 핑, 하, 빨, 핑, 주, 노, 검. 검은색은 핑크, 보라, 하얀색. 좋습니다. 잘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실험이 엄청 급하게 끝났다. 그죠? 네. 왜냐면 선생님 15분 걸리는 실험을 미리 해서 좀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죠? 아, 못 본 친구 있어요? 네. 여기. 우와, 이렇게 됐죠. 보이죠? 쭉. 검정색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검정색. 요게 검정색인데 여기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잘 말려서 여러분 잘 볼 수 있도록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100배속은 안 됩니다. 네, 선생님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땡땡땡이었다. 선생님이 1교시부터 얘기했는데 오늘 사실 수업에 네, 과학자 좋습니다. 아, 정답이에요. 과학자. 우리는 다 과학자 쳐도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사인펜 색소가 무슨 색으로 분리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실험했지만 그걸 진짜 알려고 1단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험을 금방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그 실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험을 우리가 왜 했냐는 거지. 왜 했냐는 거지. 우리가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어떤 자연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내가 받아들여서 왜 그럴까? 이것이 해보자. 탐구 문제를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인펜 색깔 안에 색소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 과학자. 우리는 전부 과학자였다. 자, 두 번째, 이번 2교시 했는 거죠. 실험 조건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 같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을 잘 판단해서 실험을 계획하는 게 뭐라고 했죠? 좋습니다. 정답. 네, 청림초 김가희 학생, 카로 학생, 조카로 학생, 김주현 학생, 네, 신규빈 학생, 곽도영 학생, 시영 학생, 수연이, 상호, 지우, 대시. 쭉쭉쭉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1교시에는 문제인식, 2교시에는 변인 통제. 중요한 단어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아까 2교시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놀래고 지금 채팅 관리하는 선생님도 참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들 1단원이 제일 재미없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2단원 온도화열 하고 있는 친구들 네,
재밌잖아요. 근데 일단은 재미없어. 왜? 왜? 답이다. 그죠? 과학, 내 삶에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글자. 왜 그럴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오늘 하루, 오늘 1시간 동안 선생님과 공부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4월 2주차 수업은요, 월, 화, 수, 목에 이번 주와 똑같이 선생님이랑 태양계, 도형에 가서 태양계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월요일날 국어 하고요. 화요일날 사회. 국어 선생님 좋았죠. 여러분들 고민 상담도 해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화요일날 사회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선생님도 너무 재밌었어요. 수요일날 수학 선생님 덕분에 금방 우리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죠?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선생님 네오쌤이랑 같이 뭘 한다? 오늘 방금 빨리 봤던 그 내용으로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고 결론 짓는 것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뭐라고? 우리가 뭐였다? 바로 과학자였다는 걸 다음 시간에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엄청 빨리 얘기하고 엄청 빠르게 진행한 이유가 우리는 과학이라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 엄청 잘 따라왔어요. 문제인식, 변인통제, 그리고 왜 내가 과학자다 자신있게 말하면서 다음 주에 재밌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내가 과학자라니 과학자예요.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과학자들 다음 주에 봐요. 네, 용왕초 중훈이 학생 안녕하세요.